감성돔찌와 뱅에돔찌가 달라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다릅니다. 감성돔 낚시용찌는 이 반유동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1호 이상의 고부력찌를 많이 쓰고, 뱅에돔 낚시용찌는 전유동 낚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제로찌 계열의 저부력찌를 많이 씁니다. 약간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감성돔찌는 고부력찌, 뱅에돔찌는 저부력찌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찌를 구입할 때는 내가 어떤 낚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구멍찌의 목록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감성돔 낚시용 구멍찌를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뱅에돔 낚시용 구멍찌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성돔찌와 뱅에돔찌를 구분하기 전에 구멍찌 전체 라인업을 한번 볼까요? 이게 구멍찌 부력 재원표입니다. 마이너스 부력부터 저부력, 중부력, 고부력의 4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꽤 많죠? 마이너스 부력부터 고부력까지 각 호수를 한 개씩만 사도 22개나 됩니다. 이 중에서 뱅에돔 낚시에 쓰는 찌들은 저부력 중에서 2B 이하의 찌들과 또 마이너스 부력 중에서 3제로 그리고 마이너스 G2입니다. 그리고 감성돔 낚시에 쓰는 찌들은 중부력지 2개와 고부력지 중에서 3호 이하 찌들입니다. 그러면 양쪽 끝에 4가지 부력이 남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 그리고 4호, 5호 찌는 감성돔 낚시와 뱅에돔 낚시에서는 많이 쓰지 않고 참돔 낚시에서 가끔 사용합니다. 오늘 살펴볼 찌들은 감성돔용인데요. 감성돔 낚시에 사용하는 찌들은 중부력 2가지, 고부력 4가지, 그리고 0.5호까지 총 7가지 부력입니다. 0호, 08, 1호, 1.5호, 2호, 2.5호, 3호 이 7가지 부력이 반유동 채비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력입니다. 감성돔뿐 아니라 참돔, 또 돌돔 찌낚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부력이죠. 그래서 초보자가 처음에 구멍찌를 살 때는 이 7가지 부력 안에서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부력은 뭘까요? 1호입니다. 그래서 찌를 딱 한 개만 산다면 1호찌를 사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만 가지고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겠죠. 한 개만 더 사자. 그러면 1.5호찌를 추가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1호와 1.5호 처음에는 찌 2개만 딸랑 들고 낚시를 가지만 장담하건대 감생이를 걸어서 손맛을 봐버리면 결코 2개의 찌로는 만족하실 수 없을 겁니다. 카드를 뽑아 들고 낚시점으로 가서 형형색색의 구멍찌들을 막 주워 담게 되죠. 자, 그러면 감성돔 반유동 낚시용 찌의 부력 선택 기준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멍찌 부력 제1 기준 수심. 찌 부력을 고르는 제1의 기준은 수심입니다. 수심이 깊으면 부력이 큰 찌가 필요하고 수심이 얕으면 부력이 작은 찌가 필요합니다. 수심에 맞는 부력을 고르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수심 곱하기 0.1을 하면 적정 부력이 되죠. 간단하죠. 3B찌는 3m 수심에서, 0.85G는 8m 수심에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안 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10m 수심에서 1호찌 대신에 0.85G 쓰면 안 돼요? 됩니다. 감도 위주의 예민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수심에 비해서 한 단계 저부력찌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2단계를 건너뛰면 무리가 옵니다. 가령 10m 수심에서 0.5호찌를 쓰면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효율적인 낚시를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수심에 맞춰서 찌를 고르라고요? 아니, 아직 낚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심을 알죠? 일반적으로는 배에서 내릴 때 선장님이 몇 미터 수심이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런 사전 정보가 전혀 없다. 그러면 남해안 갯바위의 경우 8 내지 10m 수심이 가장 많기 때문에 0.85나 1호 구멍찌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낚시를 해보니까 수심이 생각보다 깊다. 그러면 1.5호찌로 바꿔주시면 되고, 수심이 보기보다 얕다. 그러면 0.5호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멍찌 부력 제2 기준 조류. 이 수심별 부력 기준은 바다가 잔잔하고 조류가 적당한 상황에 맞춘 겁니다. 만약에 조류가 빠르게 흐르는 상황이라면 더 무거운 봉돌을 달아서 깔아앉혀야 됩니다. 이때 적정 부력을 구하는 요령은 수심 기준 부력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네, 5m 수심은 1호, 8m 수심은 1.5호, 10m 수심은 2호, 12m 수심은 2.5호, 15m 수심은 3호. 네, 간단하죠? 조류가 세지면은 이 물속의 채비가 조류에 밀려서 뜨기 때문에
더 무거운 봉돌과 고부력지로 바꿔줘야 조류가 세지기 전에 수심과 동일한 수심을 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멍지 부력 제3기준 바람. 수심과 조류, 그 다음에 변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세지고 파도가 일면 수심 기준 부력에서 곱하기 1.5를 하시면 됩니다. 즉 그 조류가 빠를 때보다는 조금만 부력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자, 그 경우에 5m 수심은 0.85, 8m 수심은 1호, 10m 수심은 1.5호, 12m 수심은 2호, 15m 수심은 2.5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 문제 나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조류까지 세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수심 기준 부력에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즉 5m 수심은 1.5호, 8m 수심은 2.5호, 10m 수심이면 3호, 12m 수심은 4호. 강한 조류에 강풍이 부는 이런 악조건은 주로 겨울에 발생하죠. 추자도 가거도 같은 겨울 원도와 또 파도가 치는 겨울 동해안에서는 수심 곱하기 3을 해야 적정 부력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아도 2호찌나 3호찌를 많이 쓰게 되죠. 찌의 부력이 커지면 예민성은 떨어지지만 이 파도밭이나 급류대에서는 물고기 경기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민성보다 조작성이 좋은 큰 찌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 마지막 구멍찌 부력 제4기준 거리. 요즘 유행하는 장타 낚시에는 더 큰 부력의 찌가 필요합니다. 40m 이상 멀리 던지는 초장타 낚시를 할 때는 수심이 얕아도 최하 1.5호 이상, 주로 2호나 2.5호 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장타로 노리는 곳의 수심은 근거리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길게 늘어난 원줄이 저항으로 작용하죠. 이 저항은 캐스팅 거리가 멀수록 또 원줄이 굵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찌를 당기고 또 미채비를 당겨 올립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멀리 할 경우에는 수심에 상관없이 고부력의 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구멍찌 부력 선택의 4가지 기준을 중요도 손으로 다시 나열하면 수심, 조류, 바람, 거리입니다. 심, 조, 풍, 리 이렇게 간단히 외우면 더 편하겠죠. 그런데 제가 3비와 4비찌는 언급을 안 했죠. 이 두 모델은 구멍찌 낚시 도입 초기에는 이 감성돔 반유동찌의 주력 모델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옛날에는 고흥녹동에서 배를 타고 무학도, 치마섬, 부도, 습도 같은 곳에 내려서 수심이 8m가 넘는 곳에서도 찌미 수심을 4m만 주고 밑밥으로 감성돔을 띄워서 나갔기 때문에 3비, 4비찌가 먹혔습니다. 지금은 감히 그런 낚시를 시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도 초도 영섬 직벽 같은 곳에 내려서 옛날 방식의 벽치기를 하면 감생이들이 물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자, 구멍찌를 샀으면 이제 그에 맞는 수중찌도 사야죠. 수중찌는 찌와 한 세트로 사면 됩니다. 1호찌에는 1호 수중찌, 1.5호찌에는 1.5호 수중찌를 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찌 밑에 수중찌를 달고 그 아래 목줄에 이제 B나 2B 좁쌀 봉돌을 물려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1호 수중찌 무게는 3.75g, B 봉돌의 무게는 0.5g, 2B 봉돌 무게는 0.75g이니까 1호 수중찌에 B 봉돌을 합치면은 0.85 수중찌에 2B 봉돌을 물린 것과 이런 계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낚시는 산으로 갑니다. 낚시는 산수가 아닙니다. 저도 초보자 때 책상 앞에 그 봉돌 무게표 붙여놓고 더하기 빼기 해가면서 계산기 낚시 꽤 했지만 실전 낚시에 진짜 도움 안 됩니다. 그냥 1호찌에는 1호 수중찌 달면 됩니다. 그랬더니 찌가 자꾸 잠긴다? 그러면 0.85 수중찌로 바꿔주면 되고 찌톱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1.5호 수중찌로 바꾸거나 아니면 1호 수중찌에 2비봉돌 한두 개 물려서 찌톱을 조금 깔아줘 주면 됩니다. 낚시는 그렇게 대충 하셔야 됩니다. 2비봉돌 2개면 몇 그램이지?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수중찌는 소재에 따라서 나무 수중찌와 금속 수중찌가 있는데 5비 이하의 가벼운 수중찌는 나무찌가 좋고 1호 이상의 무거운 수중찌는 금속 수중찌가 좋습니다. 나무 수중찌는 금속 수중찌보다 커서 물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류가 약해서 이 속 조류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그 조류와 이 바람이 반대로 흐를 때
3B나 5B 정도 되는 좀 큼지막한 나무 수중지를 쓰면 속 조류를 타고 바람을 거슬러 가면서 입질 지점까지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곳을 노릴 때는 수중 저항이 적은 금속 수중지가 좋습니다. 금속 수중지는 순강수중 또는 순간수중, 구멍뽕돌 이렇게도 부릅니다. 구멍지를 구입하면 출조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여부력 측정입니다. 여부력은 말 그대로 찌에 남아있는 부력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잔존부력이라고 부르죠. 구멍지를 구입하시면 이렇게 부력과 여부력이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2호라고 부력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플러스 3B라고 적혀 있죠. 이게 여부력입니다. 이 찌는 2호 수중찌를 달아도 3B 부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부력 표시가 없는 찌도 많습니다. 그래도 모든 구멍찌에는 여부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멍찌 회사는 여부력을 남겨두었을까요? 이럴지면 정확히 1호 부력을 만들 것이지 왜 골치 아프게 여부력을 남겨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부력이 없으면 1호찌에 1호 수중찌를 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찌낚시를 하려면 수중찌를 달고도 그 밑에 목줄 채비를 또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줄 채비에 그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여부력을 남겨둔 거죠. 만약에 1호찌에 여부력이 없으면 1호 수중찌 대신에 0.85 수중찌나 더 가벼운 수중찌를 매칭해야 되니까 수중찌를 찾아서 이렇게 매칭시키기가 불편해집니다. 1호찌인데 1호 수중찌에 뽕돌을 더 달아도 안 깔아놨네? 이거 불량품이잖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뭘 모르는 신참 기자 때 92년인가 일본제 구멍찌 부력 표시 엉터리다 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3B찌의 부력을 측정해 보니까 실제 부력은 4B가 훨씬 넘더라고 썼죠. 그랬더니 쩌리겐 본사에서 그 기사를 보고 난리가 났어요. 한국 총판 직원이 저를 찾아와서 해명을 하는데 그 양반도 이 잔존부력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참 구멍찌 수입 초창기의 해프닝이었죠. 그런데 사실 불량품도 꽤 있습니다. 여부력이 플러스 2B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재보면 플러스 5B인 경우도 많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부력 오차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쏙 편합니다. 나무로 만든 찌는 어차피 이 부력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저는 어차피 찌를 구입하면은 일일이 부력을 측정한 뒤에 쓰기 때문에 찌에 표기된 그 여부력은 믿지도 않습니다. 여부력을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멍찌와 수중찌를 면봉으로 연결하고 이제 그 밑에 좁쌀뽕돌을 이제 추가로 물려서 찌가 수면 아래로 살짝 깔아앉는 그 부력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 부력을 유성편으로 찌에 써두는 거죠. 비싼 찌든 싼 찌든 꼭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같은 회사에 똑같은 1호찌 4개를 사도 실제 부력은 다 다릅니다. 거기에 짜증을 내지 말고 나는 1.15부터 1.45까지 다양한 부력의 찌를 갖고 있다. 그렇게 좋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민한 분들은 수조에서 하는 찌 맞춤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물보다 바닷물의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민물에서 맞춰도 바다에서는 부력이 더 남는다는 거죠. 하지만 민물 수조에서는 뽕돌만 달지만 바다에서는 거기에 이제 돌에 바늘, 미끼의 무게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민물에서 맞추는 게 더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진짜 정확한 부력을 꼭 알아야겠다. 그런 분들은 갯바위 현장에 가서 모든 채비를 세팅한 다음에 구멍찌 하단에 그 면봉을 꽂아서 수중찌를 고정하고 그 상태에서 물에 던져. 그러면 밑채비의 무게까지 감안한 정확한 찌의 실제 부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정확성을 따지는 분이라면 감성돔보다 뱅에돔 낚시가 더 적성에 맞으실 겁니다. 이런 분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제로C와 투제로의 그 미세한 부력 차이도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감성돔 낚시에는 그런 예민성보다 조류를 이용하고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조작성과 순발력이 더 필요합니다. 감성돔 낚시에서도 찌의 여부력을 줄여서 장길락 말락한 상태로 쓰기는 하지만 어신 감지 목적보다 미끌림이나 종조류 파악을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감성돔 입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안 채고 그냥 두면 낚싯대까지 끌고 가는 놈들이에요. 찌맞춤을 안 해서 그런지 입질을 모르겠어요. 감성돔이 미끼만 따먹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만 그건 감성돔이 아닐 확률이 99%입니다. 하지만 모르죠.
또 미끼만 쏙 다물고 가는 1%의 감성돔이 있을지도. 만약에 그런 놈이 있다면 그냥 살려줍시다. 그 한 마리 포기하면 더 즐겁고 여유 있는 낚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